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6 헌마 754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사실관계의 요약, 소송 요건, 문제되는 핵심 쟁점의 소개, 본안 판단,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10월 7일 인덕원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357명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다시 선고하였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땡땡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자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 침해된 권리에 대해 살펴보자면, 청구인은 성범죄 행위로 인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 관련성과 관련된 청구인 적격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 제4조의 경과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이미 재직 중인 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중에서 승진이나 전직 등은 가능하지만 신규 채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은 아직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아니기에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청구인과 법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칙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인은 결격사유 조항이 범죄의 유형이나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나 능력 등도 평가하지 않은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조항은 신규 채용의 경우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범함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부칙조항이 청구인 적격 요건에 부적합하다 판단하였고, 추가적으로 청구인이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1조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칙조항에 대한 판단은 쟁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격사유 조항이 초, 중 등 교육법상의 교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관련된 규정이고, 청구인은 이 조항으로 인한 교원 임용을 다투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단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공무단임권을 통한 그 기본권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공무단임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는 심사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결격 사유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단임권의 침해 여부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자가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차단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전,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가 되는 교육인 점을 고려하면 교환의 자격 기준은 엄격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로 인한 후유증은 본인을 넘어 가족들까지 전 생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향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많은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 후 성범죄의 의도를 가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비추어 보아 교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 외에는 같은 정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취임이 제한될 뿐이고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결코 가벼운 성폭력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범하여 일정 기준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교원의 영구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이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은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결국 결격 사유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제한 위헌 판결과 연관지어 이 본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교육공무원은 아동, 청소년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인성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적인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판단되어 기본권 제한의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안정성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영구적 제한과는 다르게 성범죄자 임용 제한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